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상위권 고3 이과 수학을 위한 야매 수학의 얌쌤이에요. 오늘 강의는 포물선, 기하 벡터에서 포물선에 관한 여러 가지 도형적 특징들을 전부 짚어주고,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것들을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해 본 결과 이러한 것들은 쓸모가 있더라 싶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짓자면, 아이고, 빨간색이 나오네요. 포물선, 의 도형적 특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나옵니다. 결과물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셔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암기하기에는 되게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중 일부를 따서 문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둬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약 10분 정도 강의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정말 쓸모가 있다 싶은 것들 위주로 골라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가져와서 이 포물선을 이제 저희는 암묵적으로 y는 4p y래. 이 포물선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x제곱은 4py라고 두고 문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선 기울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이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울기가 m인 녀석의 식을 나타내는 공식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는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통해서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녀석의 접선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y는 mx 플러스 mp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을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제곱 x 마이너스 my 플러스 p는 빵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m에 대한 두식 m1 곱하기 m2는 x분의 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x에 한번 마이너스 p를 넣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p라는 거는 바로 준선이라는 소리인데, 이 식에다가 준선을 한번 넣어보면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냐면 요놈, 즉 m1 곱하기 m12가 마이너스 1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은 뭡니까? 두 개가 수직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뭐가 수직이라는 것이냐? 여기서 이 x는 마이너스 p 위에 어떤 점에서 요 포물선에 대해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요. 그죠? 접선이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그 접선을 하나는 m1이 되겠고 하나는 m2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녀석의 사이 각도가 90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결과값이고, 이거는 결과도 알아두셔도 좋아요. 이거 두 개가 수직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과정들, 2차 방정식을 구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직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과정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다음번으로 저희가 살펴볼 또 도형적인 특징은 요 그림상에 그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라는 초점의 점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P, 0이 되겠죠. P, 0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위로 올려봅시다. 똑바르게 긋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P 대 2P, 즉 1대 2입니다. 이 길이가 2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에다가 직접 P, 0을 X좌표 P를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했을 때 또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그려지는 사각형이 바로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도형적인 특징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길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포물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반드시 초점을 지날 필요는 없습니다. 초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엉뚱한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저희가 별, 0이라 해볼게요. 별, 0, 별, 0이라 해봅시다. 별, 0이라 할 때 요 직선이 이제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요 놈과 요 놈이 있겠죠. 그럼 요 놈 각각의 그 좌표를 구해보면 요 놈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은 알파, 계산을 해보시면은 루트 4p 알파가 나오게 돼요. 요 놈은 이제 이렇게 x축에 수선의 그렸을 때 x좌표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놈의 좌표는 베타, 루트 4p 베타가 되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4p, 베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별에 대한 정보 어떻게 구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제곱은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거는 별이 꼭 초점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성립을 하는 식이고,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죠? 그때 아까 요 삼각형을 우리가 1번이라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을 이제 2번이라 하겠습니다. 1번, 2번 둘 다 직각 삼각형이고 닮음이겠죠. 그러했을 때, 자, 봅시다. 1번 삼각형 대 2번 삼각형의 길이 b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높이이기 때문에 루트 알파 대 루트 베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요리조리 잘 풀어주시면은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요 길이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별이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이제 별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별표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이고,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베타 루트 알파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풀어주시면은 이제 요놈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로 묶이고 괄호 열고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지워져서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별표 제곱은 알파 베타가 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도형적인 특징, 유도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도형적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적 특징은 이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포물선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초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의 경우에요. 이 경우는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자, 점을 몇 개를 정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요 점을 A라 해봅시다. 그리고 요 점을 B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요런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포물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을 수 있는 보조선은 요런 보조선 정도가 되겠죠.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할 때 당연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를 이용하는 식들은 요 길이가 A라고 해보고, 요 길이가 B라고 해볼 때 요게 A라는 것, 그리고 요게 B라는 것, 그리고 요 놈이 이제 A-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AB의 길이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AB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했을 때 요 놈의 값은 2 루트 AB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 못한다면 요 증명 과정이라도 알아두시는 거. 두 번째, 사다리꼴 ACDB의 넓이.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사다리꼴 ACDB. 그죠?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B가 요점이 아니라 B는 여기였어요. 여기. 이게 B였어요. 그렇습니다. ACDB의 사다리꼴 넓이는 당연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네요. 이것도 당연한 결과이고 막 아주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집중을 해주세요. 세 번째부터 중요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를 p, 0이라 했을 때 p에 대한 좌표 관계를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p는 a 플러스 b분의 ab로 다시 정리하면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유용해 보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면 p의 좌표가 바로 나온다니.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증명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 닮음 비를 이용할 거예요. 요걸 닮음 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면은 먼저 요 큰 삼각형에서 밑변은 큰 삼각형에서 여기 빗변은 a 플러스 b였죠. a 플러스 b 대 요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 a였죠. a 플러스 b 대 a는 이제 밑변을 봅시다. 밑변은 a 마이너스 b였고 요 중간 작은 삼각형의 밑면은 이제 여기 전체 길이 a에서 p 2p만큼을 빼준 길이겠죠. 그래서 a-2p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시고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까 배운 거를 이용해요. 아까 위에서 저희가 뭘 배웠죠? 아까 뭐 이렇게 포물선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의 경우 이 가운데서 만나는 점을 p, 0이라 할 때 저희가 배운 것은 요 점의 좌표가 알파고 요 점의 좌표가 베타예요. x좌표가. 그럼 p점은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즉 이 직선이 포물선을 뚫고 갈 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만 구해주면 되네요. x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점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에서 요거 빼준 게 요거의 좌표가 되겠죠. 즉 알파는 a-p가 될 것이고 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b-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서 증명을 해보시면은 p제곱은 a-p 곱하기 b-p이고 요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역시나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요 각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2p 3번이죠. 2p 플러스 a 코사인 세타가 a라는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을 하게 되냐면 이 길이가 지금 a였죠. 그렇다면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죠? a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인데 그러했을 때 요 길이 2p였죠? 요 길이 a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당연히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2p 플러스 a 코사인 세타는 a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결과는 a는 2p 나누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고요. b는 2p 나누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즉 위에는 3번은 p의 좌표를 모를 때 ab를 통해서 p를 구하는 공식이었다면 밑에는 p의 좌표를 알고 세타의 좌표를 알 때 세타의 좌표가 아니라 세타의 크기를 알 때 ab를 구해줄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공식들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제가 다음 회차에서 이어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공식을 외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들, 유도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익혀가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